1번부터 5번까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볼게요. 자, 세포의 분열. 세포의 분열을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제수가 곱하기 1 인 분열 염색체 수가 곱하기 2분의 1 되는 분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염색체 수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그냥 원래대로 분열을 했지만 내 염색 잘려나간 그 옆에 세포의 염색체 수가 똑같은 이런 분열을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반토막 나는 이런 분열을 감수 분열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세포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저번 세포 조직 기관기 기억나요? 그래서 그 세포들은 계속해서 유전 물질을 전달을 해요. 어떻게 하냐? 분열을 통해. 근데 그 분열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기와, 그러면 그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포 분열을 하는데 뭐야, 끝과 끝이 만났어. 분열기와 간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G1, S, G2기가 있어요. 일단 G1은 분열을 해서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잘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아들을 낳는 거랑 내 몸을 키우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죠? 일단 자손을 낳는 거를 우리는 생식세포 분열, 그리고 내 몸을 이렇게 비대하게 크는 거를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찢어지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거 만드는 것도 똑같고 거기에 안에 DNA가 들어있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성향이 다를 뿐이야. 그래서 한번 봅시다. 먼저 체세포 분열. 나랑 똑같은 애를 만들려고 그래. 자, 껍데기를 만들어. 껍데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자, 얘가 G1기예요. 세포 소기관을 만들어. 그리고 속 안에 너도 다른 애들을 만들어라. 속안을 이렇게 채우는 거, DNA, 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게 하는 거를 S기, DNA를 2배로 복제하는 거예요. DNA를 곱하기 2배 복제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찢어버릴 끈을 만들어요. 얘를 투기라고 해요. 이렇게 됐어요. 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다음 분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하되 분열 방법,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생식세포 분열이냐 감수 분열이냐가 정해질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과정을 꼭 기억해 두세요. DNA가 2배 복제되고 세포 소기관이 만들어지고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기다? 간기다. V 표시인데 의도치 않게 하트가 됐네. 간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간기 때 하는 일을 쓰세요. 그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분열기는 뭐 하는 거냐? 일단 염색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염색체는 DNA예요.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요, 이거? DNA가 안 그렸냐, 이거? 자, 다시 해볼게요.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는 지놈, 게놈, 그거 들어봤죠? 게놈 프로젝트. 그래? 게놈 프로젝트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인간 복제. DNA는 길게 늘어난 거죠. 얘는 가깝게 본 거고 이거는 멀리 보면 이렇게 실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정확하게 얘를 잘라줘야 돼. 46개 이렇게 자를 수 있게 패키지 용기로 딱딱 포장을 해줘야 돼. 누군 많이 주고 누군 적게 주면 안 돼. 유전자라도 한 개라도 더 주면은 애가 장애인이 돼요. 이거 되게 신기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상 범위 내 애를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일정하게 묶어놓을 패키지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얘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수백만 가지야. 점점 작아지는 거지. 원근감에 의해서. 그래서 막 감겨 있어. 자, 이렇게 했지, 그지?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잘 묶여있는 요런 패키지, 요 단일체를 우리는 뉴클레오솜. 그리고 뉴클레오솜이 길게 늘어난 형태를 우리는 염색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세포도 아니에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에요. 인간에는 또 분자 단위로 되겠지? 탄소로 돼 있을 거예요. 인간은 유기체니까요, 그죠? 유기물과 뭐 수 있겠지? 인간에서 뽑아내면 탄소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은데. 자, 이렇게 꼬여 있어요. 염색사가 이렇게 패키지 용기로 잘 꼬여 있는 요 모양을 우리는 염색 혐제 된다고 그랬죠, 그죠? 단위, 어떤 게 제일 작은 건가, 어떤 게 제일 큰 건가, 단순한 수준의 상식 수준의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있는 게 동원체. 그리고 다리 하나를 우리는 염색. 똑같이 생긴 이거 아닌데. 똑같이 생긴 요 두 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해요. 똑같이 생겼다. 자매, 같은 형질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원래는 일단 염색체라고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그지 요거랑 이거랑 그 옆에 있는 게 위아래는 유전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해 볼게요. 원래는 이거다. 그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5개념을 조금 놔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된 게 간기 때 되면은 뭐라 그랬어요? 2배로 복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게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야. 동원체도 2개, 다리도 2개. 그래서 똑같은 게 2배로 복제가 되니까 원래는 요건데 그리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복사본이겠죠. 복사.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복제가 여기에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질 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냥 복사된 거 그냥 떼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다까지 알았어. 그러면 이 염색체들은 어떻게 분열을 할까? 분열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체세포 분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 체세포 분열은 생장, 아까 말대로 생장, 그리고 무성생식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생식이 될 수 있어요. 생식. 가장 특징적인 게 염색체 수가 똑같다. EN에서 EN으로 간다. 그리고 분열을 몇 번? 한 번밖에 안 한다. 한 번. 간기 몇 번이다? 간기도 한 번이죠. 나랑 똑같이 생긴 거 하나 더 복사해서 자르는 거다. 자, 손가락을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얘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 농도가 안 맞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 몸은 얘를 염색체라는 패키지로 만들어 가요. 이거를 준비하는, 그리고 보니까 좀 징그럽긴 한데 그래도 잘생겼네. 여기에 G1S, G2기를 잘 거쳐요. 그러면 분열을 시작하지. 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걸 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없어지고, 자, 첫 번째 파트로 가죠. 자, 얘는 동원체가 2개야. 아까 그렸던, 원래는 몇 번을 확대해야 돼. 원래는 요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힘든데 이거 그리면서 하는 게 크기 조절을 잘 못하겠어. 그래서 힘들어. 만들게요. 원래는 46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나는 할 수 있어. 복사하면 되니까. 복사된 거예요. 복사된 거, 표시된 거. 자, 그래서 원래는 있었던 게 없어졌죠. 여기 안에 가득 차 있던 핵막과 인이 없어진 거예요. 인이 P. 왜냐하면 인이 왜 필요하냐면 DNA 연결고리가 인이에요. 원래 부유하게 떠 염색체 만드냐고 다 흡수된 거야, 염색체한테. 그래서 얘를 우리는 DNA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염색체 만드는 데 필요해서 DNA와 DNA를 이렇게 엮어주는데 인으로 다 고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한 곳에 다 몰아놔요. 이렇게 인을 이렇게 저장 창구처럼 있다가 하나씩 빼서 묶어서 쫙 묶는 거지. 그래서 DNA를 패키지 용기로 이렇게 안 풀어지게 인으로 다 접착제, 그 타카처럼 찍어놓는 거야. 인으로 팡팡팡팡 찍어놓으니까 안 풀리지. 근데 이렇게 갑자기 풀려봐. 그러면은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더라도 농도가 다르니까 기형아가 막 나오겠지. 그래서 그걸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인이 필요한 거예요. 놓는 거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없어지는 건 소실이라고 하죠. 소실. 그리고 뭐가 나타났어요? 염색. 그래요. 염색체를 생성됐어요. 수업 시간에 잘 안 듣고서 이렇게 점수가 좋아지길 바라는 거는 억지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원래 전에 쓰던 툴이었으면 복사 붙여넣기 막 했을 텐데 이거는 별로 줄 알았지. 이거 정확하게 되는데? 좋은데? 애들 벙쳤어 지금. 됐어. 왜 불편해? 선택이 안 돼. 이게 더 불편해. 재밌네. 쓰면 쓸수록 그지 같아. 예전에 근데 내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자꾸 망각하네. 어차피 내가 편집할 거니까 괜찮아. 다 듣게 된다니까. 단점이 있어. 왜냐하면 이런 잡소리가 막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 편집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근데 그게 그거 같아. 자, 봅시다. 그래서 얘는 중기예요. 가운데 정렬 이거죠. 한글에 보면 요거 있잖아, 그지? 가운데 정렬. 반짝이 올인하기? 종이한식이. 너 일부러 잘못 읽은 거지. 내가 확대하라. 왠지 조련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당황했어요. 그럼 저때 얼린 다음에 관찰하는 얼린다고? 얼리기도 하지. 맞아.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워. 금방 지나가거든. 가운데 있다가. 경원아, 그런 말 안 해도 나 잘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 수업 듣기 싫으니까 빨리빨리 끝내라. 그런 나한테 들릴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지? 말은 줄일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찢어져요. 그래요. 여기가 후기예요, 후기. 더 길게 쓰고 싶지만 요약 정리 단계라서 간단하게 양극으로 복사된 게 찢어진 거라고. 이게 찢어진 거야.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 이게 동그라미 2개 붙은 거야, 방추사가. 여기 동물 세포에만 있는 중심체라는 게 있어요. 중심체가 2개가 딱 있어. 근데 분열을 시작하게 되면 얘가 양극으로 가. 이렇게 여기 막 몰려 있거든. 2개가 가. 그리고 미세소관이라는 방추사를 뿌려.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 연결될 때까지 분열을 시작하지 않아. 그게 암 방지하는 그 세포의 면역체계야. 만약에 이게 제대로 연결 안 되는데 분열이 되면 한쪽은 많고 한쪽은 적잖아. 그럼 얘가 또라이가 돼요. 예정세포 자살사라는 그런 컨트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30번에서 50번 하면 알아서 죽어, 자살해. 그 다음 분열을 안 하고 그냥 소멸해버려. 근데 암세포는 돌연변이, 염색체가 제대로 안 찢어져가지고 여기
삐꾸가 됐잖아. 그게 염색체가 없어졌어. 아 30번 하면 난 자살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분열을 하는 거야. 비정상인 상태로 계속 분열을 해. 그러면 점점 커지 미친 듯이 무한대 분열.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다 뺏어서 우리는 그게 이거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중3이잖아요. 대부분 그걸로 죽어요. 그 암세포가 이게 되게 영악해가지고 암세포가 뿜어내는 호르몬이 있는데 밥맛이 없게 한대요. 왜냐하면 밥맛이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면 면역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야. 면역 세포들은 얘는 삐꾸니까 자꾸 공격하려고 그래. 근데 면역 세포가 약해져. 그러니까 난 살 수 있겠다. 밥을 근데 미친 듯이 먹으면 나아요. 밥맛이 없다. 그지 그렇게 하고. 식욕이 없는 거야. 딸 세포를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다시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얘를 형성해요. 자 원래는 유사 분열과 세포질 분열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중3 수준에서는 그냥 세포 분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염색체가 끊어져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얘가 완전히 뜯어졌을 때를 세포질 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교과서에는 얘를 말이라고 해요. 그냥 묶어서 차이가 있죠. 세포판 형성과 그리고 세포질 만입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말기 자 원래는 분열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얘를 유사 분열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세포질 분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포질이 어디냐? 자, 핵이 있고 나머지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핵을 제외한 핵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 여기가 세포질이에요. 얘네가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세포 분열은 핵 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합성하는 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이게 책에는 너무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애들의 5개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캠벨의 일반 생물이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시면 돼요. 한 8만 원 정도 돼요. 책에는 3,000페이지? 네? 이만한 게 더. 임용고시 공부할 때 그걸로 공부해요. 그거를 7번 보면은 합격한대요. 하다 보면은 처음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만큼 공부해서 오는 게 선생이에요. 근데 개무시하잖아. 그래? 수업을 하든 말든 방학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맛있게 하시고 내일 또 봅시다. 1, 2교시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 오늘 2시간 안에 시험 범위를 다 나갈 거예요. 다행이네. 난 없는 게 좋은데. 갑시다.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쉽게 말하면 한 줄 요약하자면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난자. 얘를 다 포함해서 쓰는 말 생식세포죠. 생식세포. 굳이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유전자의 조합으로 인해서 생존에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게 최종 결과물이죠. 생식세포를 만드는. 자 그래서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수가 2번, 감기는 1번, 그리고 딸세포가 2번 분열하니까 2번 잘라지는 거잖아. 4개라는 거죠. 자 요거를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열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조금 듬성듬성 할게요. 한번 배웠던 거니까. 간기가 1번이에요.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는 한번 어제 설명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자 봅시다. 간기는 1번뿐이 없어요. 그래서 간기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 소기관 그리고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죠. 합성. 이게 가장 큰 포인트죠.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 뼈대예요. 살을 붙여나가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뭔가 이렇게 깊숙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틀리는 공부는 했지만 점수가 별로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분열 단백질 합성.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하나인데 얘가 복제된 거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전기가 아니고 재감수 분열 이렇게. 자 이때 똑같이 체세포 분열처럼 핵막과 인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있어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해요. 그래서 다시 분열을 시작하면 이게 인이거든요. 어제 설명한 건데 여기가 핵공, 여기가 핵막이에요. 어제 어떻게 설명했죠? DNA가 이렇게 패키지 용기에 담기려면은 그 접착제가 필요한데 인이 뭐냐면 할 때 막 그 인이에요. DNA와 DNA에 인이 가운데 있어서 딱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인이에요. 그거를 핵은 여기 가운데에 모아놓고 있어요. 저장고처럼.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씩 떼서 쓰는 거지. 이것 또한 단백질이 그림을 복사해가지고 따라오기가 힘들죠, 그죠? 더 열심히 복사해 볼게요. 자, 전중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을 예방하는 그런 단계인데 방추사가 제대로 붙기까지 동원체에 붙을 때까지 단계를 짜놔요. 그거 하는 게 있는데 책에는 그게 없죠.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세요. 재감수 분열 중기. 그래서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가운데 정렬 똑같죠 그거랑. 자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 시험에서는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릿속에 이해하면은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가 안 간가요? 알겠어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자, 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갈라지는 시간이 와요. 동원체와 동원체끼리 자세하게 한번 더 그려볼게요.
갔다. 제1감수 분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세포질 분열이죠. 분열. 그래서 간기 없이 다르게 진행돼요. 자, 바로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바로 간기 없이. 간기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뭘 시작하냐? 제 위에 있는 세포 저 색깔 오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칠하면 되죠. 요거랑 똑같은 거야. 움직였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 움직임. 뭐가 시작되냐면 재감수 전기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 그 실험 용액 중에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체를 염색하는 용액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염색이 돼서 보라 색깔로 변해요. 특수한 용액에 염색이 된다고 해서 염색체예요. 자, 이렇게 다시 또 가야죠. 자, 그럼 얘는 제2 감수 분열 다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냐? 제2 감수 분열 후기가 되죠. 또 그래서 얘네가 또 갈라져요.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야 무기고정이.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2 감수 분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딸 세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집에서 한 2번 정도 그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안 그러면은 그림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만약에 선생님이 한 칸을 비워뒀다. 그게 뭔지 모르잖아. 안 그려봤으면. 그죠? 거기서 또 한 번 털리는 거죠. 그러면 오해 소지가 많아서 안 돼. 채점을 할 수가 없어. 그림으로 수행평가나 이렇게 시험을 보는 데는 미술밖에 없어요. 창의력적인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과학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특히 수학도 그럴 거예요. 됐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생식세포 분열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뭐가 역겨워? 내가 역겹다는 거냐? 딸세포예요, 딸세포. 자, 그래서 분열을 2번 합니다. 자, 제1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리고 제2감수 분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분열 2번, 간기는 1번. 딸세포가 4개 만들어진다. 그게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래 앉아있는 스타일이에요.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될 때까지. 삶을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거에 능력이에요, 쟤는. 그럼 자, 이제 멘델의 유전으로 넘어가죠. 까지 같이 할까? 자, 3번째 사람의 유전까지. 뭔가 안 했는데. 자, 비교를 안 했구나. 감수 분열과 체세포 분열을 비교해야죠. 그래프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맞아, 비교는 안 좋은 건데 시험 문제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아이패드. 제가 손이 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쓱쓱 하면 됐는데. 친구 몇 개 생겨요? 2개만 딱. 자, 봅시다. 고생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그리고 말로 설명할 거야. 시간이 없어서.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근데 이거는 중3 때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나와요. 그리고 얘네가 또 수능에 나와요. 그래프 수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죠. 과학에도 나와요. 국영수학과를 다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맞아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으로 다 배우는 거죠. 자, 갑니다. 좀 이따 그리고 이거 잘 보세요. 자, 원래 염색체의 양은 1이었어요. 그죠? 나는 1밖에 안 갖고 있어. 근데 어쩌다 보니 2로 됐네. 자, 이렇게 될 때가 언제예요? 간기에 언제? S기 때죠. 그죠? S기. 물론 이때 이거 하면서 뭔가가 생겨지겠죠. G1, S 뭐 이렇게 하면서 뒤에는 요런 텀이 있을 거예요. 그죠? G1, S기 그리고 G2기가 약간 가다가 시작을 하겠죠. 그죠? 자, 2기라고 합시다. 그러다가 색깔을 바꿔서 좀 해볼게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확 잘라져 이렇게 가겠죠. DNA 양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다고? 시간만 지난 거야. 시간만. 간기 때 쭉 했다가 시작해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찢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기, 중기, 말기 때. 그죠. 분열기와 간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기가 네 파트로 있어서 말기 때 확 떨어진다는 거죠. 교과서에 따라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려놓은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수 분열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간기가 몇 번? 3번이라는 거죠. 1초. 됐어요. 다시 얘는 어디서 시작해요? 1에서 시작하겠죠. 얘는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자, 쭉 가다가 S기 때 올라가요. 그리고 쭉 가다가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듬성듬성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S기겠죠? 무슨 기? S기. 간기의 간기. 그냥 중학교 수준은 간기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여기가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뚝 떨어질 때
반으로 찢어지니까 DNA 양은 반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염색체 수도 반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일 감수 분열 말기에서 염색체 곱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양도 2분의 1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그럼 저거 지금 제1감수 분열 다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쭉 가요. 자, 이때가 뭐냐? 제 감수 분열. 그러다가 이 경원이 어디 갔냐 근데? 들어가셨어? 안타깝구만. 참 슬퍼 그지? 한번 왔다가 가는 게 누구나 한 번은 가는데 언제인 줄 몰라. 난 애기들 죽는 게 그렇게 슬프더라고. 하나님은 왜 애기들을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지. 그냥 말기. 자, 제일 말기 때 다시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반으로 쪼개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제1 감수 분열과 제2 감수 분열의 가장 큰 차이는 DNA 양의 차이가 가장 커요. 그리고 염색체 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2n이 n으로 되는 순간이고 여기서 다시 n이 n으로 되는 순간이에요. 이미 복제해 둔 거를 하나 띄어서 두 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지나면 딸세포가 4개가 된다는 거죠. 4개. 이상의 유전 형질이,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상의 유전 형질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가장 키포인트 이거. 자, 이게 너무 불편해 그지? 니네가 봐 되게 불편하지 이거. 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건 이렇게 손 두 개 톡 하면 뒤로 가기거든? 기억나요? 안 나죠? 지금도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3대1로 된다. 잡종 1대 형질이 먼저 나와서 일정한 비율로 유전이 된다. 아, 그래요. 우열 관계 형질이 잡 2대 때 일정한, 이게 잡종 2대라는 표시예요. 비율로 2대 비율로 유전되는 현상. 이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응용되는 문제가 나와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여러 가지를 했어요. 멘델. 자, 멘델이 완두콩 가지고선 멘델의 완두. 뭘 썼을까? 첫 번째, 세대가 짧음. 유전 형질이 단순.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교배가 자유로워요. 자유로움. 3개 이렇게.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객관식 질문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건 뭐냐? 잠깐만요. 단순. 아, 너 또 실패했어. 알았어, 한 번만. 자, 그래서 한번 봐요. R 형질은 모양이에요. 모양. 둥근 거, 러프한 거, 거칠은 거. 그래서 얘네가 교배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라지 R, 스몰 R. 얘밖에 안 나와요. 얘를 우리는 잡종 1대라고 하죠. 우순종, 열성,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종과 순종끼리 교배해서 나온 아이는 무조건 잡종이겠죠. 그래서 얘를 잡종. 그래서 잡종 1대를 자가 교배시켜요. 그러면 R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밖에 없죠. 그죠? 기존의 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생식세포는 하나씩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 있을 때 유전 형질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똑같아? 얘랑 똑같다고 경우의 수를 보는 거야.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라지 R이 우성이니까 얘는 모두가 둥근. 얘는 주름지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대 잼민이가 왜 3잼민이네? 우성이지? 야! 할 수 없지. 분리일로 일정하게 나온다. 자, 이제 두 번째. 진짜 초딩적인 발상이다 진짜. 질 수 없대. 더 크게 하려는 거지. 개초딩. 자, 이제 색깔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를 냈어요. 뭐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성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얘를 열성 순종. 이거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얘랑 교배하는 거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얘를 자가 교배시켜요. 얘가 뭐라고요? 1대라는 거죠. 얘를 이렇게 교배시켜. 자가 시켜요.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9대 3대 3대 1로 이런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 두껍지? 자바수분 9대 3대 3대 1이에요. 자, 이렇게 16개 그리는 거 알죠? 알아서 그려보세요. 혼자서 그려봐야 돼. 그려봐야지 이게 뭐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요거를 꽉 채우면은 알아서 나오겠죠. 그죠? 영향을 주지 않고선 일정한 비율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동류의 법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 더. 자, 중간 유전과 검정 교배가 있어요. 있죠? 순종을 교배했을 때 만약에 열성이 하나라도 나오면 얘는 잡종.
다 우성이 나오면은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에 검정규배의 가장 키포인트는 열성, 순종을 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순종이면 모두 우성이 나오고 잡종이면 열성 인자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중간 유전은 뭐예요? 우열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중간적인 유전 형질이 나온다는 거죠. 빨간 꽃, 흰 꽃, 꽃 나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사라지게 된 계기죠. 가운데 게 너무 많이 생겨서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갈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과 뭐 파란색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교배를 하면은 좀 그러네. 결혼을 하면은 그 중간 형질의 아이나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뭔지 알죠? 반반 이렇게 돼 있는 거. 고양이도 되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또 이게 혼혈이죠. 국제 결혼하면은 좀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또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인데 백인 애들은 조금 그렇고 근데 동남아 애들은 되게 무시해요. 시골로 갈수록 강원도 그 뉴스 나왔어. 왕따를 계속 당하더래. 그래서 그 선생님이 계속 봤대. 그랬더니 그 반에 12명이 있었는데 11명이 다문화야. 걔 하나만 다문화. 이건 역차별. 다문화 애들이 아니 애를 괴롭히는 거야. 아 이건 말을 끝까지 들었어야 돼. 이거는 만약에 얘가 순종이면은 우성만 나오고 우성만 나옴 이렇게 써줘야지 그지? 오해가 안 생기겠다. 열성이 나옴. 순종인지 잡종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사람이 유전학 재료로 안 좋은 이유 멘델이 강낭콩 쓴 이 정반되겠죠. 첫 번째 세대가 너무 길어요. 30년 걸려요. 맞아요. 그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도덕적 그런 게 걸려 있어요. 자, 세대 너무 김. 두 번째, 교배의 자유가 없어요. 그 세 번째, 이게 가장 커요. 형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맞아요. 이번은 어떻게든 선진국들이 다 실험했을 거예요. 그죠?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얘들아. 자, 알아주세요. 자, 이제 사람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이 단어는 못하겠잖아? 10분 남으면 얘기해줘. 알았지? 10분 나오면은 앞으로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 이 단어는 거 알려주려고. 이 단어는 다 계산 문제잖아. 알지? 그래요. 갑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전 법칙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이게 그 페이지를 이게 적극 활용을 못하겠어. 그지같이 써. 자, 다섯 번째. 사람의 유전. 갑시다. 왜 다 못 썼는데 그런 거야? 이 너무 많아요. 유전. 간단하게만 해볼게요. 사람의 유전. 사람은 두 가지 패턴의 유전이 있어요.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 끝내고 하나 하는 식으로 가죠. 생김새 관련이 있어요. 자, 어떤 거냐? 귀, 눈, 코, 입술, 엄지손가락 그런 것들이 다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어떤 게 우성인지 열성인지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얘가 상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건지 성염색체에서 유전되는 건지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이 있어요. 얘는 보통 생김새와는 다르게 유전병이에요. 치명적인 게 좀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게 당뇨병 아니에요. 혈우병, 생맹, 그리고 뭐 이모가다증 뭐 그런 것들이 다 유전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생맹을 좋아해요. 시험 문제 생맹 냈다는 소리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같은 한국말인데 잘 못 알아듣죠, 그죠?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 생맹은 어디 염색체에 있다고? X염색체에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X염색체. 그래서 X염색체를 생명인 X염색체를 받는 무조건 생명이다. 그래서 그 얘기 했었죠. 내가 결혼할 사람이 생명이면은 아들은 생명 100%다 이거 100%. 그걸 각오하고서는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생명. 자, 그래서 X염색체 위에 있는 거라서 얘는 100% 생명이다. 아들. 키워드만 얘기해봤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유하냐 유전자 검사하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가 가계도 조사예요. 가계도 조사. 사랑과 전쟁 한번 했었죠, 그죠? AB인 여자와 O형인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AB형이야. 사랑과 전쟁의 시작.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런 것들. 자, 요거랑 생식세포 분열이랑 관련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통계조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암 연구하는데 많이 쓰이죠.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은 엄마가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딸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통계조사를 하는 거죠. 쫙 이렇게 유방암이 걸려서 사망한 사람들 중에 딸이 있어. 딸을 역학조사로 하는 거지. 거꾸로. 그래서 쭉 했더니 유방암 걸릴 확률이 아닐 확률보다 2배 이상 높네. 경향성. 자, 그리고 DNA 핵형 분석. 여기에 다운 증후군이나 어떤 유전병들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핵형 분석 뭐 하나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조직 검사하는 게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어요. 양수 검사랑 검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채취된 샘플로 핵형 분석을 하는 거죠. 태반을 싸고 있는 엄마들의 혈관이 있어요. 엄청 많아. 그거 이렇게 생긴 주사기로 한번 팍 찔러서 주사기 끝에 걸려 나온 조직세포를 분석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하면은 꼭 하실 겁니다. 35살 이상 노산 이전에 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럴 때가 아니에요. 됩니다. 자, 기술직이 뜹니다. 기술직으로 가세요. 엔지니어 갑시다. 하는 게 되게 많아. 왜냐하면 사람의 감각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
PCR 그것도 없어질 거야 아마 하는 사람. 그때까지 니네 손자들, 아들들, 선생님도 없어져 나중에 안 없어질래나?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저희 변호사 없어지는 거면 비슷한 이유로 변호사들이 그지? 안 없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가르쳐줄 200년? 나만 아니면 된다. 자 갑시다. 근데 이게 선생님마다 다 스타일이 다 달라가지고 선생님은 안 없어질 거야. 이거만 목적이라면은 좀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이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 200년 뒤에는 없어질 거 있어, 그지? 10분 남아. 그래. 자 간다. 자 그러면 난 어떤 시험 문제를 낼 거냐면 처음에 딱 던졌을 때 10m/s로 던졌대. 그러면은 여기에 총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양은 뭘까요? 에너지는 곧 운동 에너지겠지, 그지? 없이 그냥 여기서부터 딱 시작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는 거야. 신장은 제외해야지, 그지? 신장. 중력 가속도가 이거 단점이 있더라고. 여기 실선 보이냐 위에? 거기 넘어가면 화면 녹화가 안 돼. 그 넘어간 거는. 이거 단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보여주고 싶은 것만 여기에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손가락 안 먹어. 이게 두 개 하면 딱 뒤로인데 이거 아니고 옆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싫어해. 돈 주고 샀지만 싫어. 그냥 화면 녹화 되는 것 때문에 쓰는 거지. 중력 가속도를 10m/s의 제곱으로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에너지 양은 구해보자. 일단 1번부터 해결해볼까요?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리고 사람의 힘. 처음에 작용하겠죠. 처음. 갖는 맨지는 두 번째. 공이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그래서 얘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 이거를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넌 왜 그래 자꾸. 울고 있어? 했을 때 맨 처음 에너지로 갖는 거는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신장을 무시한다 치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0이죠 0. 그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곧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공 무게고 처음에 던지는 속도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2분의 1 곱하기 V가 뭐였어요? 10이죠. 10의 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50이겠죠. 그죠? 줄의 힘을 이 사람이 받는 거겠죠. 자, 뭐가 빨라? 이제 어떻게 박자를 맞춰야 되지? 그 글자가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 자, 세 번째. ABC 해보면 되겠죠? 높이가 최대인 구간이겠죠? 이거의 정답은 C겠죠? C.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요. 그거 되냐고? 난 땀이 줄줄줄 나는데? 그래요. 왜? 잠깐 잠바좀 갖다. 큐 많아. 땀이 비대해가지고 서 있으면서 쓰면서 하면 땀이 줄줄 난다고. 그래. 자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하는 거는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돈 주고 샀는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던져서 폼을 써는 거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는 데와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입체감을 주고 싶었지만 자 갑니다. 자 이거는 말로 한번 해볼게요. 1번 에너지가 최대인 구간 그리고 있겠어요? 여기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이 어디인가. 운동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은 속도가 최대인 구간이겠죠. 말을 다르게 쓰면은 속도가 최대인 구간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에너지가 최대인 구간은 높이가 최대인 구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최대인 구간은 내리막길이 끝나는 구간이겠죠. 그죠? 그때가 최대. 그럼 어디예요? C 2 그죠?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계산해라 그러면은 어려워지죠 또. 자 중력과 속도는 넣었다. 속도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 하면 알 수 있겠죠. 3번. 공이 에너지는 역학적 1kg H니까 이게 곧 처음 에너지가 그거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 역학 에너지예요. kg 곱하기 G가 뭐였어요? 10m/s의 제곱 곱하기 였어요. 그럼 얘가 갖는 에너지는 50줄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 C 구간의 속도 구할 수 있겠죠. 우리 온전히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되면 돼요. 왜냐하면 mjh는 빵이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100고 v의 제곱 나와요. 그죠? v는 얼마? 루트 이렇게 나오죠. 예, 또 과학 다 지리겠구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좋네. 이게 내가 수업을 얼마큼만 할 수 있는지 표시가 되니까 40분씩 수업하면 되잖아. 그지? 10분만 더 수업할게. 이거 맞나? 9분 8분 30초 남았어요. 네. 하나만 더 해보죠. 예제 3번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 자 얘를 A라고 합시다. 얘를 그냥 0이라고 합시다. 2kg 높이는 계산하기 좋게 또 5m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받는 에너지의 양은
여기서 원래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되냐면 마찰력을 계산해 줘야 돼요. 중학교 수준의 이런 건 아니죠, 그죠? 마찰력은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나? 여러 가지 힘 할 때, 그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다 보면 쭉 가다가 팡 끊겨서 힘을 돼요. 이렇게 끝에 여기 걸리는 요 힘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런 거 배웠어요? 마찰력, 운동 돼요? 이거를 밀라고 하는데 딱 밀리기 순간까지의 힘이 제일 힘들어.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은 쭉 밀려. 밀리기 순간 딱 움직이기 직전에 그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 움직일 때의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에요. 이거를 3년 뒤에 배우고 물리2 개념이에요. 허허허. 최대 정지 마찰력. 그래요. 운동용 마찰. 미안해요. 유치원 안 다녀서. 가르쳐준대. 기억 니은 디귿. 근데 그때 되면 털린대. 요즘 초등학교는. 네. 계산해 봅시다. 자, 이때 쓰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mg h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항상 쫓아다니는데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수학에서 탄젠트 암기하듯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mg h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속도가 0이야. 속도 0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에너지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갖는 에너지는 질량이 2kg 곱하기 g가 뭐였죠? 항상 쓸 필요 없이. 그리고 곱하기 h가 5m였어요. 그럼 얼마야? 10 줄이겠죠. 그죠? 마찰력에 따라서 얘가 밀려나가는 거리가 달라지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시험제는 요 정도 수준? 어렵지 않죠. 그죠? 산수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 풀 수 없는 문제. 그거죠. 자, 이제 2학년 때 그거 배웠죠. 자기력과 전기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작용하는 힘. 이거 배웠죠. 배웠죠. 이거. 영향을 하는 거는 2학년 때. 그리고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3학년 때 배우는. 자, 한번 해봅시다. 싫어요. 띄워줘요. 그래서 사진을 넣으면 되잖아. 너무 번거롭잖아. 된다. 우리의 유료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는데 그건 구독이야. 한 달에 3만원. 그건 빡세다고. 개인이 내긴 빡세. 자, 그래요. 시간 필기할 그리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죠. 자석 사이에 코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 사이에 코일. 전기의 원리는 다 요런 겁니다. 에 이게 증기를 발생시키는 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죠. 그게 원자력이든 물 끓여서 하는 거, 그리고 태양열, 전자로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전자. 또 뭐 있을까? 불, 물, 요정, 지열이 있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에 의해서 밑에 있는 터빈이 돌아가면은 코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휙휙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속에 있던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린 뭐라고 그러죠? 전류라고 하죠. 그 전류들을 잘 모아가지고 축전지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게 발전. 뭔지 알겠죠? 커다란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커다란 자석이 위에다가 코일이 감겨있는 그런 막대를 넣어. 그리고 그 코일을 여기 말했던 물이나 바람이나 증기를 통해서 돌려. 터빈을. 바람개를 돌려. 그러면 그 위에 걸려있던 들이 막 돌아가. 그럼 돌아가면서 자기와 전자기가 상호작용하면서 전기가 발생하죠. 찌릿찌릿.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발생해요. 저거는 계속 돌려줘야 예, 돌려줘야지. 얘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또는 유도 전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거 배웠었죠? 다음에 뭐였죠? 몰라도 돼요. 자기 사이에서 이렇게 했을 때 터빈 돌아가는 거 설명했었잖아, 그지? 기억나겠지? 방향, 자기력의 방향.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힘의 방이니까. 힘의 방향. 이게 똑같은 거잖아. 전류, 자기력, 전자 힘 거죠. 몰라도 돼요. 발전기의 원리가 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터빈을 돌린다라는 말은 코일을 돌린다. 그래서 자기력이 있고, 코일을 돌리니까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류에 의해서 발전소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선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커다란 축전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참 했던 게 전격 출력이란 전격 출력. 전류를 쓰는 게 있는데 보통은 우리 한국은 교류를 써요. AC라고 써 있어요. AC. 교류, 다이렉트, 커런트. 그냥 악기들. 전력을 빡 필요한 애들이 얘를 많이 쓰는 건 다 직류를 쓰는 거예요. 앰프, 그런 거. 직류 몇 볼트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들어보면 제일 효과적인 건 또 이러고 있네. 휴대전화 충전기 한번 봅시다. 전화.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그거야. 그거야. 연결이에요. 전압이 일정하죠. 그래서 220V, 220V, 220V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세지죠? 저항이 세지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하면 타요. 그래서 문어발식 그게 위험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 써먹는 거예요. 전류랑 배웠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식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면 나중에 딴 거 할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음향 공부할 때 너무 편했어요. 금방 이해가 가는 거야. 앰프를 막 이렇게 하는데 몇 와트 하는 거야. 출력과 음압은 비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하는 거지. 그럼 소리를 모르면은 끝나는 거잖아. 데시벨 모르면은 이거 모르는 거잖아. 그지? 왜 그래? 전화 봅시다. 그러면 휴대전화 충전기에는 보통 요새는 18W를 줘요. 18W. 무슨 소리냐면 9V에 2 써요. 어떤 애들은 24W짜리도 줘요. 그럼 12V에 2A예요.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아까 말했듯이 저항이 세지기 때문에 뜨거워져요. 그럼 불나요. 그래서 얘를 높이진 않아요. 볼트를 높이지 않아요. 전류를. 그 대신 볼트를 높이면 단점은 한 번에 많은 양의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전제품에 무리가 가요. 수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냥 고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거에 48V짜리, 48W짜리를 꽂아버려. 그러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서 터질 수도 있어요. 맥북 에어인데 100W짜리를 빨리 충전하려고 100W짜리를 했대. 근데 그걸 못 견디고 터진 거야, 배터리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밑에 다 한국인 특 맞아. 그러니까 이긴 거 공부해야지. 뒤집어 보면은 와트랑 전압이 보통 청소기 같은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10V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연결하면 돼. 코드가 안 맞아. 그러면 앞에 어댑터 껴가지고 데지코나 뭐 껴가지고 꽂으면 돼. 근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와트가 적혀 있어. 와트. 뭐 청소기는 600W 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계산하는 거야. 여기에 흐를 수 있는 전압은 600W. 그러면 방정식 세우면 돼. 200V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몇 암페어? 멀티탭 보면은 허용 전류가 써 있어. 보통은 2A 써 있어요. 자, 근데 이 써 있고 좀 좋은 것들은 뭐 25A 이렇게 써 있어요.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거기에다가 얘를 꽂아버렸네. 20A를 허용하는 거에 에어컨을 꽂아버렸어. 볼트야. 한번 봅시다. 그럼 몇 120V에 200V로 하자.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2000W야. 그러면 10A. 허용은 되지. 되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뭐 그런 거 해서 하면은 실외기는 포함 안 돼. 에어컨에서 전류를 갖다 쓰는 거거든. 그래서 실외기는 꽂는 게 없어. 에어컨에서 이렇게 전류를 갖다 쓰니까 그게 전기세 잡아먹는 거야. 27도 하면 실외기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세가 하루 종일 틀어놔도 그때는 선풍기로 쓰는 거야. 선풍기로 쓰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와트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중 문제도 아예 내줄게. 다음 중 전기 맞아요. 전기료를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제품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에어컨을 1시간 틀었다. 2000W 에어컨을 1시간 틀었다. 선풍기를 50W 선풍기를 3일을 틀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제습기를 하루 8시간씩 3일 틀었다. 이렇게 해서 와트 계산해서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은 이렇게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올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낼 거예요. 요거는 생활과 관련돼 있는 거라 꼭 낼 거예요. 요 정도. 우리 집 왜 전기세가 많이 나왔을까? 컴퓨터도 엄청난 거예요. 600W잖아요. 보통 600W, 700W예요. 컴퓨터 오래 하면은 전기세 많이 나와요. 노트북은 저전력이라 괜찮아요. 노트북은. 아이패드 쓰세요. 아이패드가 없죠, 참. 미안해요. 그래요. 휴대폰 충전을 350개 했다. 터질 수 있을까? 350개를 멀티탭이 엄청 비싸. 자, 한번 봅시다. 0.3. 옛날 핸드폰 기준은 5W죠. 예. 전에 아이폰 조그만 충전하는 시간 10분 걸리는. 자, 핸드폰 한 개가 충전기가 5W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꽂을 수 있는 걸 350개 꽂았대. 그러면 계산해도 1600W예요. 가능. 또? 에어컨보다 낫다. 안 되니까. 멀티탭 여기 있냐? 보통 멀티탭 허용 전류가 3000W 정도 돼. 350개의 멀티탭이 충전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게 아니고 멀티탭 뒤에 까보면은 3000W에서 4000W 정도예요. 좀 비싼 거 주고 사면 4000, 5000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돼요. 어댑터. 저 USB 두 개도 근데 이렇게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A가 우리는 전류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300V 흘러요. 그러면 불타요. 불타요. 그래서 안 돼요. 는 봐봐. 5V에 1A니까 350개면 350A잖아요. 그래서 과전류로 불이 나요. 말해서 20A, 20개까지 괜찮아요. 20개 정도까지. 뭐가? 이거? 1시간 썼어. 그러면 2000W씩 썼어. 그러면은 얘는 24 곱하기 3이니까 50 곱하기 72 하면 돼. 계산하지 않을게. 계산해볼까? 3600 맞아? 그리고 얘는 24니까 24 곱하기 200이니까 4800. 1시간만 써도 다 터는 거지. 그지? 이거 진짜 전기세 괴물이야. 그래서 셧다운 되는 거잖아. 정전. 아파트에서 동시에 몇천 가구가 에어컨 틀어. 그러면은 끝나는 거지. 정전되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시험 문제는 요렇게 2개 낼게요. 가능, 안 가능. 가능, 안 가능. 그리고 누가 전기세 제일 많이 잡아먹나. 그걸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30분에 끝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와.